He's stealing Woody. What? Somebody do something! Woody was kidnapped. Woody once risked his life to save me. I couldn't call myself his friend. We'll have to cross. You're not turning me into a mesh deal, is? Drop! It isn't a real rescue without Buzz Lightyear in one piece. We've been down this aisle already. We've never been down this aisle. It's paint! Back it up, back it up! I'm tour guide Barbie. One. He would. Two. Guys! Three. Tom Hanks, Tim Allen, Toy Story 2. 네, 그 4년 뒤에 나오게 된 토이스토리 2 이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이스토리 1이 버즈와 우디의 이야기였다면 뭐 렉스, 햄, 슬링키 같은 그 캐릭터들을 다 이용을 하면서 이 확장을 굉장히 잘한 또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두 영화 다 21세기에는 본 적이 없어요. 둘 다 20세기에 봤거든요. 95년도, 99년도 영화니까. 그러다 이제 20년 만에 이번에 둘 다 다시 보게 됐는데 뭐라 그럴까? 예, 상대적으로 낡은 느낌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특히 토이스토리 2가 그랬었는데 사실은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1, 2, 3편이 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1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위치가 있을 거고 또 3가 갖고 있는 진짜 탁월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2편을 잘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다시 느낀 건 와, 이 편도 진짜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게 됐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 1편보다 유머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고 이야기의 폭과 깊이가 1편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장르적 완성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영화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당시로서는 기념비적인 어떤 흥행 성공률을 거두어서 전편보다 더 성공하기도 했고요. 애니메이션 역사를 통틀어서 당시로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라이언킹이 역대 1위였는데 이게 역대 2위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 같은 데서 작품상까지 애니메이션 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골든글러브에서 물론 골든글러브는 이제 부문이 2개가 있지만 코미디 뮤지컬 부분에서 작품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1편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픽사의 명성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1편을 만들 때 사실은 아까 제가 존 레스터 얘기를 했었지만 지아이 조의 캐릭터를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이고요. 또 그다음 장난감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 게 바비 인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완구 회사가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편이 워낙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니까 2편에 오게 되니까 바비 인형을 출연을 시키는 걸 허락해 줬죠.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픽사가 네. 떴으니까 우리 걸 출연시키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뭐 PPL을 하죠. 네. 부분 투자를 해서까지 그렇죠. 출연을 시키겠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이 스토리랑 관련된 캐릭터와 관련된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데 네. 2편 역시 굉장히 미국적인 그 전통 속에 이 영화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버전처럼 중간에 옛날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들을 넣는 거라든지 이 영화의 시작이 야드셋이거든요. 미국적 특성. 그러니까 어떤 창고에 있던 것들을 이 마당에다 내놓고 그걸 서로 중고 판매를 한다는 거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전통과 미국적인 분위기, 생활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극영화도 그렇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그럴 텐데 기존의 어떤 세트라든지 기존의 어떤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픽사 영화가 벅스 라이프거든요. 거기 벅스 라이프 보면 이제 엔터 아일랜드라는 어떤 그런 그 세트가 있는데 엔터 아일랜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첫 장면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혹은 중간에 가장 뭉클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시가 자기의 주인하고 같이 있었던 일들을 뮤지컬로 쫙 풀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네가 매달린 어떤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벅스라이프에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 끝나고 나면 NG 컷 같은 게 잠깐 나오는데 거기 벅스라이프의 주인공들이 잠깐 카메오로 출연을 하기도 하죠. I forgot to tell you. What's that, Heimlich? Well, you know, it's a 2 movie, but it's not a Bug's Life 2. Well, then I don't understand. What is it then?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서 이제 패러디 같은 걸 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영화에 등장시킨 렉스 같은 캐릭터는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인데 사실 겁이 많은 캐릭터로 설정이 일부러 되어 있는데 장난감 가게에서 마치 주라기 공원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패러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너무 많이 패러디 되는 거지만 스타워즈에 나왔던 너무 웃겼잖아요. 볼 때도 알미어파들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게 당연히 픽사 스타일 같습니다. 거기서 뭐 인물들이 추락하는 동선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요. I'll never give in. You killed my father. No, Buzz. I am your father.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1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다시 말해서 장난감 입장에서 버려질까 봐 두려운 것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주인공인 우디는 확신하고 있지만 앤디와의 관계를 사실은 나도 그랬다라면서 굉장히 슬픈 상처를 갖고 있는 제시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 주제를 심화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우디의 상황은 1편에서의 버즈의 상황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1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버즈 혼자만 자기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가 장난감이라는 걸 모르고 있고 진짜 우주전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과정들을 1편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특별한 줄 알았던 누군가가 사실은 나는 평범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평범한 데서 행복을 찾는 식으로 1편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우디는 사실은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다는 걸 50년대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1, 2편의 어떤 또 다른 점이면서도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멘붕 상태에 처했을 때 평범한 데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찾아와서 사실은 진짜 행복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1, 2편이 다 공히 다루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리학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체성 같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계에 처해진 어떤 이 상황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운명 같은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지가 1편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편은 내가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과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자면 그 기억 상실증이 걸린 테마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찾는 과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확장해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사실상 두 가지 인생관이 대립되면서 사실 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데 1편을 생각해 보시면 1편의 악당이 누구냐? 1편의 악당은 시드라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고 그냥 좀 거칠게 이 장난감들 갖고 노는 아이인 거죠. 근데 장난감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드는 무슨 철학을 가진 악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2편의 악당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장난감 악당도 있지만 2편에서 가장 중요한 악당은 프로스펙터라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프로스펙터는 극 중에서 우디랑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과거의 상처나 상황 때문일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극 중에서 도쿄 박물관에 장난감으로 전시되는 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서 앤디랑 같이 노는 삶을 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에서 철학적인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박제되어서라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이고 언젠가는 끝날 걸 알지만 살아있는 어떤 경험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익명의 다수의 존재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개성을 가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1대1의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사랑을 가질 것인가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Look, we have an eternity to spend together in the museum. Prospector, this isn't fair. Fair? I'll tell you what's not fair. Spending a lifetime on a dime store shelf watching every other toy be sold. Well, finally my waiting is paid off and no hand-me-down cowboy doll is gonna mess it up for me now.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또 재밌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도로 횡단 장면은 진짜 너무 잘 찍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은 영화에서 아마 패러디했던 것 같고 니모를 찾아서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고 한국 영화 중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언더독 같은 영화 그렇죠. 그다음에 파닥파닥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Okay, here's our chance. Ready, set, go! Drop!
설정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몰고 있는데 장난감이 횡단한다? 장난감이 지나간다고 차가 피해가지는 않겠죠. 근데 장난감이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은폐할 것으로서 라바콘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 도로 교통 관련해서 그런 게 서 있으면 피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액션들이 생긴다든지 장난감의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서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데서 아무리 점프해봤자 안 열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들이 같이 뛰면 문이 열리게 하는 설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장난감 중에 악역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닫히는 자동 문사에서 계속 충격을 주다 보니까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런 것들은 관찰력도 좋고 굉장히 깊게 생각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 같은 거죠. 그리고 저는 뛰어난 장면이 또 기억나는 게 그 후반부에 비행기 수화물 통로의 세계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나 싶어요. 작은 생명체들만 알 수 있는 세계일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형들이 벌이는 액션 같은 것들은 그 어떤 스펙타클보다도 뛰어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액션 연출 설정도 굉장히 세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던 공항 수화물에서의 컨베이어 벨트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엘리베이터식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방향을 다 쓰는 거죠. 높이로도 쓰고 길이로도 쓰고 하면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멋지게 액션으로 펼쳐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픽사와 디즈니가 합해진 테마라고 했을 때 전 어릴 때 디즈니 영화 보고 약간 반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너무 지나치게 가족 중심적인 철학을 강요하기 때문에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 전 좀 의심찬 것 같아요. 가족이란 누구이냐? 같은 종 혹은 같은 태생을 지닌 사람들이 가족인가? 아니면 함께 모여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이 가족인가? 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어쩌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디즈니와 픽사가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화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뭐 고레다 히로카즈랑 또 픽사가 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어쨌건 영화 속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특히 그 에밀리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갔던 자기를 그냥 이제 낡은 장난감이 되다 보니까 도네이션 상자에 넣어서 버리고 갔던 그 장면을 뮤지컬 시퀀스로 만든 장면 진짜 뭉클하고요. 픽사가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의 영화 앞부분에 등장했던 그런 장면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서 시간을 압축해서 맞아요. 음악을 깔고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장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상자를 이제 할 때 그 상자 이렇게 손잡이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뚫잖아요. 그 시점 쇼트로 떠나가는 주인을 뭐 이게 비추는 것이 마지막이고. 또 그때 노래가 또 사라 맥락클란 노래인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참 뭉클하고 슬픈 장면이에요. But she began to drift away. I was left alone. Every hour we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When she loved me. 자, 토이스토리 2 이 두 편에 걸출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십니까? 토이스토리 1, 2, 3 중에 어떤 걸 최고로 꼽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덩어리를 하나의 영화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누자면 저는 1이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다시 봐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우디와 버즈가 벌이는 이 액션, 마지막에 또 로켓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 마지막에 또 로켓 타고 날아갈 때 우디의 이 표정 같은 것들이 어쩌면 토이스토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영화를 꼽고 싶고요. 최고의 장면은 토이스토리 2에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에밀리와 그 제시가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릴 때 그 음악이 나오고 우리는 앤디와 에밀리를 잊을 수 없지만 걔들은 우리를 쉽게 잊어라고 얘기할 때 그 쓸쓸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쓸쓸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전 최고로 보고 싶어요. 나한테 너무 중요했지만 결국 떠나갔던 사람의 등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애잔하게 담겨져 있고요. I was there to dry her tears.
And when she was happy, so was I. When she loved me,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we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When she 두 편 중에서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역사적인 맥락 같은 걸 다 떠나서 요즘 관객들이 처음으로 1, 2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저는 토이스토리 2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분명히 들었고요. 근데 평론가분이 역사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그런 평론가고요. 예전에 봤고요.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토이스토리를 1, 2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기념비적인 가치 부분에서의 벨붕 같은 게 있어요. 내가 2 할 걸. 나 평론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네. 사실은 토이스토리를 고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면은 이제 토이스토리 2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사실은 토이스토리 1, 2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3거든요. 저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어쨌건 3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편에서 이제 장면을 최고의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 저는 그 엔지 컷 모음을 한번 고르고 싶어요. 네, 의외의 선택이네요. 당시에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지금 다시 봐도 사실은 그게 액션 영화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영화에서는 이전에 많이 썼잖아요. 대표적으로 성룡 영화를 보는 재미가 그거였는데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NG를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연기하는 상황을 마련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NG 모음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사실은 어떤 이런 영화를 마지막에 그 장면까지 보고 가면 진짜 기분 좋게 집에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볼 때 어른들은 야 가짜야 저거 다 그린 거고 컴퓨터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감정이입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영화 다 끝났는데 NG 컷에서조차도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러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들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어서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서 느꼈을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배려한 장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충분히 그렇죠. 네. We'll be back before Andy gets home. What? What are you laughing about? Huh? Real funny, Woody.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픽사의 심장 토이스토리라는 네. 제목으로 1편과 2편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2편으로 나중에 픽사의 신장도 한번 해주시면 픽사가 이렇게 막 어떤 캐릭터들이 걸러내고 저희도 한번 시리즈예요. 픽사의 신장, 픽사의 최장, 뭐 픽사의 비장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픽사의 최장을 보고 싶어. 네. 자,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